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 양측에서 다투게 될 쟁점이 뭔가요? 네, 검찰이 일단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심은 열릴 것 같은데 네. 역시 2심에서의 쟁점도 위력이 행사됐는지 그리고 그 위력이라는 게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내리는데 침해가 있거나 억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나 다름없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의문이 좀 많이 남는다. 네. 의문을 표시한 상황이라 2심 재판에서 이런 부분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위력 행사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 찾기 어렵고 이제 진술 대 진술로 맞서고 있는데 김지은 씨의 이 진술이 신빙성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죠? 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제 김지은 씨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김지은 씨가 그 사건이 성관계가 있었던 날 그 아침에 있던 행동들, 그리고 전후 행동들, 그리고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주변에 평가했던 그런 언행들,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좀 이제 안 전 지사가 물론 위력이 있는 지위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위력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성관계는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어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관계 이후에 김진 씨가 보였던 행동, 말, 문자 이런 것들이 피해자가 보이는 어떤 일관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 지사를 이걸 처벌할 사안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지은 씨가 2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언이나 아니면 정황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1심에서 인정한 사실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2심에서 다시 새롭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네. 1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과는 달랐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근거를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러시아 출장 중에 발생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즉 그 재판부의 이야기는 성관계가 있었다 전제합니다. 있었고 김지은 씨 말대로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안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열심히 찾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일날 저녁에 또 안 지사죠, 전 지사라고. 안 지사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 갈 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귀국한 이후에 안 전 지사가 다니는 미용실을 구태여 찾아가서 안 전 지사 머리를 해주는 사람한테 본인도 머리를 한 것 같다. 이런 부분,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게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어떤 그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해석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저는 114쪽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찾아서 저도 나름대로 읽어보고 했는데 이 관점 자체가 물론 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김지은 씨의 진술을 전부 분석하는 형태, 김지은 씨의 진술을 전부 흠결 있는 것만 잡아내가지고 증거 없는 쪽으로 몰아가는 형태의 그 느낌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안 될까요? 러시아에서 출장 중에 안 전 지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면, 그러면 그 즉시 김지은 씨가 나 여기 못 있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덤벼야 됩니까? 그게 그 수행비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과연? 공무원 수행 중에 그 자리에서 네. 생사 여태권을 가지고 있는 안 전 지사한테 그런 식으로 격렬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예요, 김지은 씨한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김지은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어떤 이 근거로 쓴다면 이건 좀 지나치게 재판부가 김지은 씨한테 불리한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라는 게 이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검찰 측이 얘기한 거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가요? 그 성관계 이후에 김지은 씨가 지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지사님은 날 위로하는 사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문자 자체만 보면 사실 의존적 사람이 하는 문자는 확실합니다. 문자 자체만 보면. 근데 저희들은 이제 문자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전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어떤 심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판부의 이제 선고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그루밍이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그루밍 상태가 아니라고 이제 재판부는 본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이제 뭐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네.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사실 글루밍 상태 그리고 성에 관계된 글루밍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성노예가 있습니다. 자, 이 성노예를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본인 자체는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능력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성 글루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존적 관계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의존적 관계를 계속 만들어주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을 가지고 의존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길들이기 같은 거죠. 길들이기 같은 거죠. 그래 길이 들여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길들여지면서 호감까지도 갖게 됩니다. 네.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자, 이런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에 예를 들면 피의자가 뭐 회유라든지 협박을 해서 이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드는 것들이 성그루밍에 대한 기본적 이해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법학 박사님이시니까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2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앞으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올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심의 관건은 그게 아닐 겁니다. 2심 판사의 이 사건을 바라보고 법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2번 정도의 기회가 있고 2번 정도의 변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네. 하나의 잠깐 제가 예를 들면요. 네. 아까 제가 김지은 씨 것만 분석했냐고 얘기를 했는데 안전지사 쪽도 분석을 해야 될 게 많아요. 휴대폰을 고의로 폐기해가지고 없앤 행위. 그다음에 본인이 처음에 김지은 씨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했다가 뒤늦게 뒤집은 행위, 진술 번복에 대한 어떤 해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이나 뭐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2심에서 이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은 일단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재판부가 해석을 조금 넓게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정황이나 뭐 증언이 네. 나오면은 이제 1심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자, 장준 변호사님,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힌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 1심에서 이제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그 전주지법 사건인데요. 2015년 중소기업의 사장인 A 씨가 여직원과 이제 그 둘이 이제 회식을 하고 연봉 협상이나 뭐 이런 처우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추행을 시도했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A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냐 보면 네. 피해 여성이 회식 중에 추행을 당한 뒤에도 자진해서 이제 그 사장 A 씨의 차량에 탑승했고 집까지 데려다 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무죄로 본 것 같아요. 근데 2심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집에만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피해 여성이 그냥 그 말만을 믿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집에 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옷을 좀 추스린 다음에 이제 내릴 거냐 아니면 내가 데려다 줄 거냐라는 것을 좀 의논을 해야 되는데 네.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옷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제 바로 출발을 시켜서 집에 바로 데려다 줬다. 이렇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고 싶었어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점을 좀 인정을 해서 이제 유죄로 뒤집게 된 거고요. 네.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서울중앙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난 사건인데요. 2013년에 의류 판매업을 하는 B 씨가 피팅 모델을 지원하는 그런 모델들을 상대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준다면서 이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추행과 성폭행이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피해 여성이 자진해서 이 그 B 씨를 찾아가는 그러한 정황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하지만 2심에 올라가서 그 피해 여성은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접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좀 참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유죄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을 좀 다르게 본 그렇죠. 거네요.
자, 앞으로 미투 관련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투 고발을 해도 참 법적으로 처벌받기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1심 재판부가 뭐 현행법상 한계를 이미 지적했고요. 그런 한계 때문에 이미 이제 국회에서도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노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뭐 무조건 유죄로 본다라든지 이런 법률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 계기로 여성계 요구도 높고 하니까 관련 논의도 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1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법정 다툼 살펴봤습니다.